자, 외부 은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뭐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 바깥쪽에 존재하는 은하고요. 자, 허블 아저씨가 이런 외부 은하를 발견했답니다. 허블 아저씨가 셰페이드 변광성을 이용을 해서, 셰페이드 변광성은 밝기가 변하는 별이죠. 주기적으로. 요걸 갖다 주기가 큰 변광성일수록 밝기가 더 밝답니다. 이건 이제 측정 자료죠. 변광성이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굉장히 많은데, 이걸 갖다가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측정을 해서 밝혀낸 게, 변광성의 주기가 밝고 어둡고, 이렇게 이 주기가 클수록 밝기가 더 밝은 변광성이래요. 자, 그래서 주기를 찾아내고 해당되는 등급, 절대 등급 같은 걸 찾아내서 그 변광성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보는 거죠. 이런 변광성을 이용해서 안드로메다 성운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했답니다. 허블 아저씨가 측정했더니만 아이고 우리 은하 지름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외부 은하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자, 뭐 그런 정도 그냥 보시면 되고요. 허블이 외부 은하들을 쭉 발견하면서 이제 모양에 따라, 자, 은하의 모양에 따라서 이런 분류를 했습니다. 은하의 분류. 뭐 이건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타원 은하가 있고요. 타원 은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나선 은하가 있고, 여기 나선 은하가 있고, 나선 은하는 정상 나선과 막대 나선 이렇게 또 두 개로 나뉩니다. 자, 모양을 가지고 분류한 거예요.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이렇게. 여기 S0는 그 중간형입니다. 타원하고 나선의 중간형. 뭐 이런 모양을 보고 이렇게 구별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별들이 처음에 이제 모여야 되잖아요. 가스 구름 등이 모이면서 이제 만들어질 텐데, 아마 그래서 이런 불규칙 은하 같은 게 좀 초기의 모습 아니냐. 자, 생성 기준 순서로 보면 이게 나이가 어린 애들이 여기 많이 있을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나선 은하 쪽에는 나이가 어린 애도 있고 나이가 많은 별들도 있고, 요 타원 은하는 아무래도 나선팔에 다 떨어져 나간 걸로 봐서 나이가 많은 늙은 별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정도일 것 같은데요. 봅시다. 타원 은하, 나선팔이 일단 없어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이제 오래된 것 같아요. 나선팔들이 없는 은하고요. 편평 정도에 따라서, 납작한 정도에 따라서 E0부터 E7까지 8단계로 나뉩니다. 자, E7이 가장 납작하다. 이거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별들은 나이가 많다. 이것도 체크해 두시고요. 나이가 많은 붉은 색깔이다. 자, 그 다음에 성간 물질이 적어요.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운 별이 활발하게 만들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선 은하 같은 경우에는 나선팔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나선팔을 가지고 있는데, 은하 중심부 가로지르는 막대 모양이 있느냐? 그러면 막대 나선 은하, 그게 없으면 정상 나선 은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봅니다. 정상 나선 은하에게서 나선팔이 직접적으로 뻗어나왔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막대 나선 은하는 이러한 막대기 모양의 형태가 보인다 이거죠. 자, 여기에서 나선팔이 뻗어나온 거 우리 은하. 자, 이렇게 또 이름을 구별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선팔이 감긴 정도에 따라서 뭐 A, B, C로 또 세분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뭐 모르겠네요. A에서 C로 갈수록 나선팔이 느슨하다. A가 좀 더 나선팔이 여기 빽빽한 형태군요. 그죠? 자, 나선팔에는 젊은 애들이 많아요. 성간 물질도 많고 젊고 파란색 별들이 많고요. 중심부 은하핵에는 늙고 붉은 별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선 은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 모양은 일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구조도 없어요. 자, 규모는 일반적으로 좀 작은 편. 그 다음에 성간 물질이 좀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젊은 별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뭐 이런 단계를 지나가서 뭐 또 더 모양이 또 바뀔 수도 있나 보죠.
자, 마젤란 은하,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젤란 은하 쪽이 이런 불규칙 은하군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은하. 자, 그래서 은하 분류 기준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양의 규칙성이 있다 없다, 이걸로 일단 두 개로 크게 나누고요. 나선팔이 있다 없다로 또 이렇게 나뉘기도 합니다. 자, 막대가 있냐 없냐 가지고도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은하 분류나 은하 모양 가지고 뭐 한 문제 물어봅니다. 예,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쑥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비에 있는 특이 은하입니다. 예, 특이 은하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공부했던 나선 은하, 뭐 타원 은하, 불규칙 은하 이런 은하 중에서 좀 더 스펙트럼이나 어떤 밝기나 이런 것들이 특징적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구별해 놨나 봐요. 자, 첫 번째가 전파 은하입니다. 중심부 쪽에서 수백만 배 이상의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를 전파 은하라고 하구나. 뭐 그게 에너지 활동이 뭐 활발한가 보죠. 에너지 활동이 활발한가 봐요, 중심부에서. 자, 전파 영역에서 보면 우리 가시광선이 아니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전파 영역에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보인다나 봐요. 중심액이 있고 양쪽에 전파가 발생하는 로브라는 게 있고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연결된 부위를 Z라고 이름을 붙여놨네요. 자, 이런 전파 영역에서 보시면 이런 형태가 관측이 된다. 전파 영역에서 은하 중심부에서의 뭐 에너지 생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이 영역은 가시광선의 영역에서 보시면 타원 은하로 분류가 된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외우셔야 되겠죠. 전파 은하는 뭐다? 가시광선 전파 영역에서 봤을 때는 강력한 전파를 방출하고 중심부에서는 폭발적인 에너지 생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육안으로 보면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뭘로 보인다? 타원 은하다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냥 이런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이퍼트 은하. 세페이드가 아니고 세이퍼트예요. 세이퍼트. 변광성은 여기서 앞에서 배운 변광성은 세페이드 변광성이고요. 그죠? 변광성이고. 자, 이 은하는 세이퍼트 은하. 이것도 뭐 중심부가 굉장히 밝은 은하 같은데요. 그림 보시면 중심부에 엄청 밝은 부분이 있고요. 그죠? 중심액이 중심 쪽이 바깥쪽은 넓게 퍼져 있군요. 요런 은하인데 일반적인 은하에 비해서 여기 있네요. 아주 밝은 핵이 존재하고요. 가운데 중심액이 굉장히 밝다. 중심액의 밝기가 거의 은하의 밝기다. 그죠? 중심부가 예외적으로 밝고 푸른색을 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일로 가시고요. 중심부 밝기가 거의 은하 전체의 밝기다. 스펙트럼에서 넓은 방출선이 보인다. 이 말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이렇게 폭이 넓은 방출선이 보입니다. 이렇게. 아마 이동 속도가 빨라서 그렇다. 편의 현상이 큰가 보죠. 그래서 중심부에서의 스펙트럼이 넓게 방출선이 보이게 되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 은하가. 자, 이런 것들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심부엔 거대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 다음에 육안으로 보면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요건 또 나선 은하라는군요. 요거 이제 구별해서 외우셔야 되겠네요. 전파 은하는 타원 은하, 세이퍼트 은하는 나선 은하로 관측이 됩니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K4 우주 초창기에 만들어진 그 은하인데요. 원래 별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별 하나가 아니고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나중에 이제 은하라고 얘기가 된 거고요.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인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초기 생성이라는 거예요. 우주 초기에 생성이 됐다는 거고요. 이 은하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속도도 굉장히 빨리 멀어지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죠. 허블의 법칙. 멀리 떨어진 놈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네, 적색 변이가 이제 가장 크다. 이런 멘트 나오면 K4 일로 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중심부 강도가 엄청 밝겠죠. 세이퍼트 은하보다도 더 크고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매우 강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크기는 태양계 정도밖에 안 되고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 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중심부에 또 거대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이 특이 은하들 보시면 중심부에 거대 블랙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네요. 예,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돌 은하도 있을 수 있고요. 은하끼리 뭐 충돌하는 거. 은하가 서로 합쳐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충돌하기도 한다. 은하가 충돌하면 그 안에 있는 별들은 어떻게 되냐? 별들이 충돌하는 일은 없대요. 예, 먼지들이 합쳐와야 먼지 덩어리들이 합쳐진다고 그 안에 있는 먼지끼리 막 충돌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은하하고 안드로메다 은하가요. 앞으로 한 40억 년 정도 지나게 되면 충돌할 걸로 예상이 된답니다. 예. 60억 년 뒤에는 합쳐져서 거대한 타원 은하가 될 걸로 추정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각종 뭐 저 은하의 분류 모양, 예, 은하의 분류와 은하 타원, 나선, 그죠? 예, 불규칙 은하 특성들, 그 다음에 그 은하들에 속한 은하 중에 특이한 은하들의 전파 은하, 세이퍼트 은하, K사 이것들의 각각 특징들. 어쨌든 뭐 이렇게 특징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겠죠. 자,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고요. 잘 한번 읽어보시고 본문 참조해서 문제 풀어보세요. 어디까지인가요? 여기까지군요. 313초까지 풀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